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호의 소설집 공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구두와 오페라의 유령 읽다가 멈췄는데 그 다음부터 읽을게요. 그래서였을까? 아무리 환희보다 뛰어난 노래와 춤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드러내지 않는 한 세상은 침묵했다. 아니 모른 척했다. 나로서도 환희로서도 다행한 일이었다. 환희는 잘 팔리던 레파토리가 떨어질 때쯤이면 나에게 새로운 곡을 내밀며 노래를 부르거나 요즘 트렌드라며 틀어놓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조언을 구하곤 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나갔다. 같은 방을 썼기 때문에 나는 환희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춰서 어른들에게 받은 용돈을 수업료 명목으로 받아가며 잠깐씩 손을 봐주곤 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저런 부분은 저렇게 정도였지만 환희는 매번 내가 하는 동작의 포인트를 모조리 눈과 귀에 새기겠다는 듯이 활활 타오르는 투지를 보였다. 그리고 하는 일이라고는 시도 때도 없이 지치지 않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 연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잊을만 할 때쯤 좀 봐줘봐 라면서 그동안 연습했던 노래와 춤을 보여줬다. 내 눈에는 어떠한 울림도 느껴지지 않는 기계적인 소리와 동작에 불과했지만 나는 내가 지적했던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고쳐져 있었다. 어쨌거나 더 말하기도 귀찮은 나는 매번 응 좋은데 하고 마는 식이었다. 그런 시큰둥한 긍정의 표현에도 환희는 정말 이 모든 것은 다 내 덕분이야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런데 왜 너와 나의 삶이 꼬인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환희는 예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다. 그것도 수석으로 입학했다. 기야말 노릇이었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그랬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환희는 반드시 동생인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실기시험을 치렀고 그래서였는지 대학생활 내내 수석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유명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서기 시작할 정도로 환희는 배우의 길로도 쉽게 진입했다. 그리고 그 길에 놓인 화려한 빛의 계단 또한 가뿐하게 오르기 시작했다. 환희는 마치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그 계단을 미세한 실금조차 내지 않고 자분자분 지려밟고 올라갔다. 환희를 알고 있는 모든 이에게는 참으로 경이롭고 아름다운 일이었다. 난 당신이 쓴 가면이에요. 그들이 듣는 건 바로 나야. 그대와 나의 영혼과 나와 너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오페라의 유령은 그곳에 있어. 이곳에 너와 나의 마음속에. 염주를 돌리던 무당은 어느새 익숙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소리의 볼륨은 점점 더 커지고 높아지고 있었다. 얼굴살이 다 처진 것처럼 길게 늘어진 무당의 이지러진 입술 사이로 환희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분명 환희의 소리였다. 내가 지적해 주었던 발음과 숨을 이용한 강약 포인트까지 똑같았다. 일순 빙이라도 된 것일까? 놀라 심장을 잡아 챙기고 쳐다본 무당은 그런 나를 슬쩍 쳐다보는 듯 하더니 이내 배시시 웃어버린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나간다. 왜 시는 항상 너만을 사랑했을까? 왜 너한테만 그토록 많은 재능을 줬냐 이 말이야. 도대체 너의 어떤 점이 신의 마음을 홀린 걸까? 정작 본인은 원치도 않는데 말이지. 빌고 또 빌면서 절절하게 원하고 또 원했던 나는 끝끝내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이다. 갑자기 깍깍 웃어대다가 노력하면 된다고, 연습하면 된다고, 1만 시간 법칙이나 연습벌레를 이기지 못한다느니 하는 말들, 고개를 휘 저으며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지. 뚱구름처럼 허망하기 그지없는 거짓말. 그거 아니? 나 말이야. 그걸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더라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곳에 서 있었어. 딱 그 지점에서 말이야. 비명을 지르며 나 너무 무서워, 두려워서 미칠 것만 같아. 어떡하지? 나 어떡하면 좋아? 응? 환희는 죽어서도 나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구나. 환희가 무당의 입을 통해 뱉어내는 말들은 하나같이 내 모가지를 틀어잡고 두들겨 패는 말이다. 자신의 죽음이 나로 인한 것이라는 말에 불과하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정도 파악할 능력은 있다. 네가 원한 대로 너는 최고의 뮤지컬 배우로 성공한 삶을 살았잖아. 밝게 쏟아지는 조명을 받고 반짝이는 삶을 산 것은 너였어. 관객들의 탄성과 박수를 받은 것도 너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것도 너였잖아. 그 정도면 혼자 해나가도 됐잖아. 내가 아니라도 되잖아. 나는 정말이지 너무 지쳤어. 너의 그림자 역할 같은 거 정말인지 지긋지긋했다고. 알아? 아냐고. 나도 모르게 환희에게 빙의된 무당에게 대꾸하고 있었다. 소리에 높낮이도 없이 마치 한숨처럼 뱉어지는 말들이었다. 언제였더라. 조연급에서 주연으로 처음 발탁된 환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기하던 시간이 떠오른다. 마지못해 찾아간 공연장 어두운 객석에 앉아 공연이 끝날 때까지 꾸벅꾸벅 졸고있던 나의 모습도 함께 보인다. 그날의 우리처럼 환희는 빛나고 깨어있는 삶을, 나는 적당히 어둠 속에 스민 채로 나른하게 졸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것이 전부일 따름이다. 그런데 왜? 그것이 뭐가 어쨌다고? 환희, 너는 어찌하여 죽어서도 나의 곁에 남아 속을 끓이는가? 도대체 왜? 내가 추락하고 있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지. 너는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어. 단 한 번만이라도 스스로 빛나 보라면서 내 연기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고 그것을 만회하고 싶어. 죽어라 발버둥 쳐대던 것을 적어도 너는 알고 있었잖아. 갑자기 울먹거리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이번에 새로 받은 대본이 있어. 여기 말이야, 이 부분을 한번 봐줘봐. 나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 아니야, 나는 안 돼. 그냥 가르쳐줘. 내가 하라는 대로 할게. 내가 하라는 대로. 나는 다 알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고. 미친. 멈춰야 한다. 나는 벌떡 일어서서 무당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무당은 두 눈이 얼굴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이나 커다랗게 뜨더니 온몸을 파르르 떨기 시작한다. 놀란 내가 엉겁결에 무당의 목에 건 염주로 무당의 얼굴을 치며 정신 차려라고 소리쳤다. 몇 초나 흘렀을까. 이내 숨을 훅 내뱉으며 기침을 하기 시작한 무당의 눈에 초점이 돌아온다. 그것을 확인하고서야 그대로 무당 옆에 풀썩 주저앉았다. 이게 다 뭔 일인가. 하얗게 질린 머릿속을 정리하려는데 무당이 나지막하게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온다. 가련하고 가련하다.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정작 본인은 캄캄한 세상만 더듬고 있었구나. 불쌍하고 불쌍하다. 시샘과 질투로 가려진 눈과 귀가 정작 타고난 저의 재능은 발견하지 못하고 제 것이 아닌 것만 탐했구나.
타고난 별빛이 저마다 다른 것을 잠시 더 흐느끼다가 약에 취해 제가 죽은지도 모르고 있으니 이 사다를 어이할꼬.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염주를 제 위치에 정렬하며 웅얼대는 무당의 눈에서는 누구의 눈물인지도 모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누가 불쌍하다는 것인가? 설마 환희가? 콧방귀가 절로 나온다. 물론 나도 잘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 부모 덕분에 적당한 대학교, 적당한 과를 선택해 들어가 적당하게 졸업할 수 있었다. 졸업하고는 나름 적당한 남편감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와 결혼해서 적당히 잘 살아왔다. 열의도 열정도 없는 삶, 그런 삶. 최근 몇 년은 미약했던 삶의 의지마저 상실한 상태다. 시부와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 증세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시모를 보살펴야 했고, 세무사 자격증을 갖추고도 택배일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 덜 떨어진 남편을 도와 짬짬이 안 하던 밥벌이도 해야 했다. 이제는 그나마도 진심으로 귀찮고 지겹다. 아니 지루하다. 10년 넘게 해왔던 시험관 폐하이식 임신 시도를 포기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렇다. 사랑도 열정도 아니 아기도 없는 삶, 그리고 그나마 나를 필요로 했던 환희, 너마저도 이제는 없다. 나의 삶이라는 것이 꼭 하고 싶은 일도 꼭 해야만 하는 일도 없는 것이다. 그런 삶을 굳이 애써가며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암울하기만 하다. 이제는 나도 그만 암울함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는 진심으로 벗어나고 싶었다. 언니 망령이 건네주는 대본을 들여다보면서 그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것이 당신의 숙명이라면. 저 무당의 입을 비틀어 잡고 꿰매리라. 그럼에도 나는 예를 갖춰 작별 인사를 하고 무당집을 나왔다. 살아야 할 이유는 받지 못했지만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퇴근 시간과 맞물렸는지 전철하는 10,000원이었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휴대폰을 열고 얼마 전에 제의가 들어왔던 번역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답변을 넣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나를 추앙에 맞지 않았던 나의 언니 환희 너를 위하여 유리구두를 고쳐 신고 그전처럼 자분자분 올라갈 수 있는 하늘길 정도는 열어주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잠시 침묵. 그 다음에 생각을 할 일이다.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이다. 네. 여기까지네요. 감사합니다.